과학 5단원 빛과 렌즈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볼록 렌즈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볼록 렌즈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빛으로 넘어가면요, 빛과 렌즈로 놀이하기라는 내용이 있고 이런 원형판이 있습니다. 이 원형판과 그 다음에 돋보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놀게 되는데요. 플러스 레이저 포인터 지시기까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저 포인터로 레이저를 쐈다 하면 빛은 직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을 향해서 쏘면 그대로 방해물이 없는 한 7에 도착을 하게 되죠. 또 직선으로 옆에서 쏘아보게 되면요, 3으로 쐈을 때는 3 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에다가 중간에 돋보기를 갖다 댄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운데 쪽으로 쏘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직선으로 그나마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신에 사이드 쪽으로 쏘게 되면 약간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쐈을 때 확 꺾여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렌즈로 놀이하기 다음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프리즘 실험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위에 뚫린 도화지, 그 다음에 프리즘, 그 다음에 프리즘 빛이 도착할 도화지고요. 햇빛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위에서 뚫린 부분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하고 도화지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화지에 나오는 결과물은 무지갯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리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즘이 있고요. 여기에 빛이 통과했을 때는요, 프리즘에 모여 있었던 그 햇빛이 프리즘에 의해서 분리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주노 초파남보 같은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빨주노 초파남보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빛으로 색깔로 볼 수 없는 그 햇빛입니다. 자, 이런 프리즘과 같은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선 크게 무지개와 건물 내부 장식 같은 걸로 나왔었고요. 건물 내부 장식은 그냥 유리에서 비친 빛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지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한 자연 현상이죠. 근데 자연 속에는 프리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비가 많이 온 날 물방울,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의해서 햇빛이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날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까 해서 여기서는요, 레이저 포인터로 쏘는 실험을 했는데,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 물을 담고 우유를 몇 방울 담갔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검정 부분은 사실 향을 피워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레이저가 잘 보이게 해놨는데, 위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했을 때 표면까지는 직진을 합니다. 하지만 물에 닿는 순간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과 공기에서 레이저가 가는 각도가 다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래에서 쏜다고 했을 때요, 아래에서 쐈을 때 마찬가지로 공기에서 나가면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했지요. 이것을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물컵에다가 손가락을 담가보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선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는가, 컵, 그 다음에 학생 하나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죠. 컵 안에는 사실 동전이 들어있는데, 학생이 앉은 자리에서는 각도상 동전에서 나온 빛이 우리에게 눈에 도달하지 못하는 각도예요. 이 각도에서는 동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실험 속에서 물을 붓게 되죠. 물을 부었을 때는요, 이렇게 동전이 보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얘가 웃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어요.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은 상태에 빨대를 집어넣어요. 원래 교과서에서는 빨대를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서 실험을 하지만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 근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이렇게 물을 담갔을 때 빨대를 집어넣으면 물에서 꺾여 보이는 것처럼, 살짝 들려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 물속과 공기 중이 다르구나,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 물고기가 저기에 있고 빛이 물고기에 반사돼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굴절되어서 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물고기는 저기 있지만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직진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물고기는 굴절이 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람이 실제로 잡으려고 들어가서 산천어 축제에서 손을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물고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볼록 렌즈라고 함은 가운데는 두껍고 양 가장자리는 얇은,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를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볼록 렌즈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돋보기지요. 돋보기가 있고요. 멀리 가까이 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꽃에다가 돋보기를 가져다 대면 어떻게 반응했죠? 꽃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가까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여주게 하는 특징이 있구나. 근데 반대로 멀리 꽃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노란 점이 있네요. 거기다가 멀리에서 돋보기를 들고 그 물체를 멀리서 관찰하게 되었을 때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하 좌우가 다 뒤집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먼 친구들은 거꾸로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거리가 딱 일정해야지 되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모습이 또 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랬을 때 볼록 렌즈를 통과한 햇빛은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했던 레이저 포인터로 렌즈로 놀이하기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화지와 볼록 렌즈가 있고요. 볼록 렌즈 아래에 이제 렌즈를 투과한 빛이 약간 그림자처럼 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빛이 내려오겠지요. 빛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해서 내려오다가 렌즈를 만나면서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를 만나 꺾인 빛이 한 점에 모이면서 그 부분은 밝게 빛나게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저 빛이 모이는 곳에다가 검정색 진한 펜으로 막 색칠을 해놓는다, 그렇게 해놓으신다면 거기를 계속 비치고 있으면 실제로 열이 모이기 때문에 불까지도 낼 수 있는 화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볼록 렌즈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간이 사진기가 나왔었어요. 간이 사진기 같은 경우에는 검정 박스로 이렇게 네모통을 두 개를 만들고요. 안에 들어가는 통과 바깥에 있는 통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통에 붙인 거는 기름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실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간이 사진기. 우리가 간이 사진기에 눈을 대가지고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 그랬을 때 실제 모습은요, 이렇게 경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간이 사진기로 봤을 때는요, 이게 뒤집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볼록 렌즈 쪽으로 들어간 빛이 꺾여서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하 좌우가 그래서 모두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볼록 렌즈의 활용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일까? 마지막 내용인데요. 생활 속에서는요, 현미경, 돋보기, 안경, 망원경 등등으로 쓰이고 플러스 사진기에도 볼록 렌즈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다채롭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학년 1학기 과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해당 내용을 이 영상으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